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계속 새롭게 발굴이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발언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상호 하는 꼬라지를 보라고,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는 거거든.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야. 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거지. 대장동 사건도 그건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네, 자, 박진호 논술위원.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발언이 계속 나오는군요. 이번에 또 새로운 발언은 어떤 겁니까? 네, 특히 이제 또 관심을 끄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좀 복심으로 알려진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관련한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뭐 왜 일이 XX 같은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아 시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거는 이제 2020년 11월이니까 뭐 상당히 참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은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해서도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완전히 자기 입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 또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자들까지 그렇게 좀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굉장히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고요. 저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위기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뭔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강준욱 전 비서관처럼 이제 현 정부의 뭐 정체성을 아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갑질 논란 같은 그런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살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은 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당내 그 비명계 또 친문 인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원색적인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파장이 내부에서는 상당히 적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민주당 내 분위기 좀 어때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계속 가야 된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빨리 바꿔야 된답니까? 곤혹스럽죠. 사실 아까 자료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고 인사혁신처랑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윤호중 장관한테 대해서도 막말 수준의 비난했었죠. 사실상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직책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난사를 하다시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쏟아냈는데 사실 지난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어떤 발언과 행적들을 보면 공직을 할 생각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조금 막말 수준의 평가들을 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민주정부 3기를 부정하는 거는 좋죠. 공간에 있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민주정부 4기가 상기가 없이 어떻게 4기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예 등을 돌립니까? 늘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고 상의하고 민주정부 상기에서 잘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어갈 것인가, 잘못한 거는 고쳐갈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가는데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은 아예 단절을 시켜버려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고 당시 민주정부 상기 여러 가지 의원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의 주류 의원들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이 말이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사과로서 끝낼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는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심이 될 때는 즉시로 해결하는 게 가장 민심에 가까운 것이다. 사실 이게 국민적인 원성을 계속해서 쌓아간다면 신뢰를 이룰 수 있고요. 지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처리하듯이 사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부분들이 청문회가 없는 인물이긴 하나 너무나 여러 가지 이 내부적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특히나 2030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일반직 공무원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장이라 하더라도 인사정리를 하는 것이 네. 우리 당과 또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도 상당히 좀 소가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싸고 온도차가 큽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오히려 지금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이나 또는 민간 회사에서 인사조직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공직사회가 그동안 너무 고인물이다. 너무 정체되어 있다. 경직되어 있다. 너무 철밥통 이미지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깨려고 한다면 인사혁신처가 주도적으로 그런 뭐 혁신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앞으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한 인사에 포인트로 생각해서 임명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임명권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논란이 되는 인사가 있거나 이 인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저런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용이한 것 아닌가.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생략된 것 같다. 네, 자 김익 시장님, 윤건영 의원이야말로 뭐 잘 아시다시피 전부 친문계 의원인데 특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당히 좀 거의 비하에 가까운 모욕성 발언을 많이 한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루에 몇 개씩 새로운 막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재명 현 대통령 그 찐명계 인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난사의 대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조국 전 대표도 필요할 때는 칭찬하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바로 난사를 하고 그리고 친문 성향이 좀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수박의 우려가 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이의 제기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조금 가깝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는 뭐 어김없이 난사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저분의 인물평이나 평가는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문 진영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추앙하기 위해서 친문계 인사들을 비하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윤건영 의원의 지금 저는 하소연처럼 친문 진영에서는 저는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 말대로 지금 신속하게 빨리 이 사람을 정리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아도 친문 진영 내부의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이 사람을 인해서 정치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행태를 쭉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철저한 간신배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선우 후보자의 삶은 제가 볼 때 강약 약강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갑질 행패에 의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지만 이분은 자기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끊임없이 아부하는 그리고 권력자가 아닌 권력자의 신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은 그냥 난사해버리는 저는 철저한 간신배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인사처장이 임명돼가지고 국회에 불려 나왔을 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강선우 후보자가 논란일 때 질문을 했잖아요. 네. 강선우 후보자 논란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집에 TV가 없어서 그 사실을 모릅니다. 네. 가장 간신배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진원 논설위원. 자, 그런데 이분이 또 나름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역량 평가 지수라는 걸 또 개발을 해서 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또 썼더군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난처한 게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인사 업무를 오래 했고 또 이런 이력 때문에 또 대기업에서도 이제 인사 업무를 한 임원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재단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계제는 아니고 상당히 좀 특이한 인사였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좀 화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역량 진단 지수라는 것도 이제
본인이 직접 네. 개발했다는 건데 네, 좀 볼까요? 이른바 그 화면에 APM 지금 나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마이너스 113점이고요. 되게 점수가 박합니다. 그리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마이너스 70점. 그리고 특이한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마이너스 63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좀 높았고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도 마이너스 47점으로 나오고요. 근데 지금 점수가 좀 후하게 나온 사람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네. 추미애 전 장관, 또 송영길 전 원내대표가 또 김용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그 구도를 보면은 약간 진보 진영 내 친문계 또 비명계 인사들에 대한 막말 수준의 비하적 평가 또 평가 점수 상당히 낮은 편이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비하에 당내 이제 비명계가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점이 네. 대통령실에서는 고민이고 다만 이 사안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찬사에 가까운 평가를 했다는 게 또 작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표까지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저걸 따서 올리면서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비꼬는 식의 코멘트를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깝긴 하고요. 사실 이제 이게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 그러면 발전시킨 사람, 퇴보와 발전에 대한 인물들로 넣는데 이게 뭐 학술적인 어떤 근거로 영양지수를 넣었다고 하지만 이건 본인이 어떤 문항을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여러 가지 통계 분석 부분들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저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떤 인사혁신의 모델로서 인사혁신처장을 시켰다면 저는 굉장히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요. 사실 정치적으로 본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저기에 플러스 될 사람, 마이너스 될 사람 넣는 것들은 결코 좋은 학문적인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량지수든 그다음에 어떤 다른 평가지수에 대해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인사에 대한 철학을 밝힌 게 있죠. 네. 도덕성 같은 거는 별로 따질 게 없다. 코드 인사가 진짜 인사다. 과연 그게 인사 혁신일까요? 혁신과는 거리가 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인사혁신처장이기 때문에 막말 논란과 더불어서 인사혁신처의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저는 그 적합한 인물은 아닌데 어떤 경로로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해서가 굉장히 이번 이재명 정부에는 조금 걸림돌로 또 작용하는 대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김 실장님, 이 정부의 인사 검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이 최동석 실장이 차관급이고 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만 네. 대단히 고위공직자일 뿐더러 인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논란을 검증하지 않고 그냥 임명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최동석 처장의 향후 그 거치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의 인선 작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뭐 실용실리로 어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4명까지 지금 고위직이 낙마를 했습니다. 네. 오광수 민정수석, 그다음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이진숙 교육부 장관, 그리고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4명이 논란 끝에 낙마를 했는데 지금 5번째 논란의 중심에 쌓여 있는 분이 이 최동석 인사처장인데요. 저는 이 4분의 낙마 과정 같은 걸 보면 대통령이 직접 픽한 사람이 낙마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몰랐는데 일정한 추천 과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사람을 저는 지명했을 때 지금 낙마의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나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지금 인사추천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거나 아니면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일정한 평판을 다 검증을 해서 추려 올리는 게 아니라 특정한 비선 라인이나 특정한 라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게 바로 성남 라인 아니겠습니까? 네. 이른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른바 현지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최동석 처장이나 강준욱은 뭐 당시 정규직 주필이 추천했다고 하니까 증명이 됐습니다만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측근을 통한 비선 추천 과정이 지금 인사의 난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어떻게 거치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 스스로 인사 추천 과정과 공명하고 투명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만약에 성남 라인이나 현지형통 같은 말이 계속 나올 경우 저는 굉장히 큰 후폭풍이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내일은 또 어떤 얘기가 새로
발굴돼서 나올지 매일매일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